탑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오늘도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 네 분의 전문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마포 탑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체외 충격파를 받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와 함께 받고 있는데 너무 아파요. 받을 때마다 진짜 제 뼈에 막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계속 받아야 되나 싶거든요. 체외 충격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격파 기계에서 강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조직으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침투를 시키면 조직들이 반응을 해서 좋아지는 걸 예상을 하고 저희가 충격파를 치는데 충격파 효과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외 충격파가 나온 지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요로의 결석을 깨는 용도로 처음에 체외 충격파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근골격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발전해서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충격파가 처음엔 뭔가를 깬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도 석회 같은 게 생겼을 때 뭔가 제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그쪽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계속 발전을 이뤄서 지금의 체외 충격파의 메인은 근육의 섬유성 변화를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많이 반복해서 근육을 쓰고 잘못된 자세로 이런 식으로 앉아있고 하면 근육들이 원래의 길이보다 짧아지면서 딱딱해져요. 그거를 섬유성 변화라고 해요. 그런 섬유성 변화를 겪은 근육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우리가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체외 충격파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춥니다. 병변이 생기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충격을 줘서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격파를 해보면 점점 이렇게 찾다 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특정 부위만 많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 부위가 주로 병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충격을 가해서 스트레이트 펀치를 몇 대 맞다 보면 잽에 대해서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거죠. 혈액순환을 좋게 해요. 아까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섬유성 변화가 되는 조직들은 뭉쳐있기 때문에 혈류장애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노폐물들은 나가지 못하고 영양분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충격을 줘서 얘네들을 이완을 시키게 되면 혈액순환 공급이 좋아져요. 그러면 영양분들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노폐물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식 치료가 되는 거죠. 충격파를 어떤 기계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치료사가 그 충격파 기계를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를 잘못해서 막 뼈 같은 데를 때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치료사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치료의사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권총형이 있고 저는 대포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따만한 게 또 있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밀집된 곳에 주고 싶냐, 그러니까 작은 부위에 에너지를 밀집해서 주고 싶냐, 아니면 좀 넓은 부위에 좀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싶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포커스형 타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소형. 이제 국소형. 그래서 인대뼈 접합부라든지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크게. 굉장히 좀 작은 부위를 타겟을 할 때는 주로 그런 국소형을 쓰게 되고, 좀 근육 같은 좀 큰 데에다가 하고 싶을 때는 방사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갔을 때 방사형과 국소형을 다 해주시는 곳이 괜찮겠네요.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부위에 따라서 딱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환자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환자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딘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국소형을 할지 방사형을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충격파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진단의 의미가 있어요. 충격파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도 사실 다 눌러봐도 우리가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고작 해봐야 1cm, 2cm일 거 아니에요. 충격파의 그 강도, 에너지가 들어간 깊이가 6cm까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6cm? 그렇죠.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로 찾습니다.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아파하면 아, 이분은 이 부분에 병변이 있구나 라고 해서 충격파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주사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파는 하나의 마치 초음파처럼 진단기기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외 충격파는 목이든 허리든 어느 부위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체외 충격파를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치료하지 못했던 부분들, 주사나 뭐 약이나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치료가 되지 않던 분들이 충격파 2번, 3번에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케이스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듣다 보니까 아프긴 하지만 계속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네. 체외 충격파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맞아요. 비쌀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기에 따라서 네. 실제로 환자가 청구받는 네. 그 금액도 다 다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좋은 기기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팁! 충격파를 만들어내서 전달하는 깊이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정하게 전달하는 차이가 있고 이만큼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어떤 충격파 기계 중에서 좋은 게 있는지 이 병원이 그게인지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받는 비용은 사실 다른 병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들으셨죠? 좋은 기기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이 체외 충격파를 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소아나 청소년기 환자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아나 청소년기 환자들한테서도 효과가 좋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을 할 때 성장판이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곳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아나 청소년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네요. 네네. 이렇게 오늘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많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도수 치료와 병행해서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체외 충격파를 경험해 보시고 잘 맞다면, 본인에게 잘 맞다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아시죠? 더 for you.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요.